네, 생명존중 5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는 오늘 같이 다루게 되는 주제 낙태, 낙태라는 것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임신중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모자보건법에서. 임신중절과 관련된 정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불합치라고 하는 2019년에 판결을 갖다 받기 전까지 어떤 형법에서 엄하게 처벌을 받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낙태가 비교적 자유화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영상으로 봤고, 또 우리나라도 그러한 과정에서 낙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철폐하라, 낙태법을 철폐하라 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청와대 청원이라든가 또 세계 여러 나라의 그런 어떤 사례들 참고를 했고, 한편으로는 낙태법을 폐지를 해야 된다, 또 아니면 생명의 존엄성을 갖다가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 또 그에 대한 이제 이야기 같이 영상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임신중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기일 경우, 2기일 경우, 그리고 3기일 경우에 각각 서로 다른 그러한 이제 방법으로 임신중절술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애니메이션을 곁들인 그런 이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봤고요. 그 설명과 더불어서 거기에 관련된 용어들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일 먼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임신중절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성들이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 어떠한 경험을 갖다 하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떻게 자궁이 너 거냐? 그때 제가 대답했던 말이 내 내장이라고. 내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있고 한 사람의 몸이 도구화되지 않을 권리. 그때 당시에 애인이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잠수를 탄 거예요. 계획했던 작업들, 어떤 행사들 이런 것들을 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완전히 삶이 중단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 힘들었던 건 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고립감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을 찾은 것도 그 병원이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정보도 부족했고 비용도 또 만만치 않았어요. 현금으로. 이게 또 내 문제만이 아니고 제 주변에도 저희 언니도 그렇고 친구들, 저희 어머니도 다 낙태 수술 경험이 있는데 개인 여성에게만 다 책임으로 전가가 되고 있는지 좀 공론화를 하고 싶었어요. 글을 공개하고 싶었는데 되게 많은 여성들이 저한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메시지도 오고 댓글도 남기고 또 문의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자기도 임신한 것 같은데 병원 정보 좀 알려달라고. 먼 지역에 있는 분들도 왜 이거를 책임지는 국가는, 법은 어디 갔지? 이런 해방감이 들 것 같아요. 그거 정말 될까? 되면 어떡하지? 진짜 신나겠다 막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왜 이제서야 이런 게 됐지? 이게 죄 불법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쟤는 낙태했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릴 거고 앞으로 인생이 아주 힘겨울 거다, 이런 식으로 마치 낙태를 하면 엄청난 대단한 비극이 되고 출산을 하면 대단한 무슨 행복이 오는 것처럼 말하는 신비화된 게 너무 많잖아요. 모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출산에 대해서도. 임신을 꼭 해야 하고 인간이, 특히 여성이는 출산을 해야 한다는 그것부터 좀 깨줬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출산을 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다면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임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피임 방법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쉽게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사후 피임약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저도 피임의 실패로 인해서 나오게 된 아이고 그러니까 부모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경력 단절이 된 상태에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옛날처럼 임신했으니까 난 이제 인생이 끝이야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내 몸을 통제하는 일이니까. 더 많은 여성들이 더 멀리 여행을 다니고 더 많이 새로운 걸 시도하고 새로운 상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낙태라고 불렀대, 임신 중단을. 그리고 낙태 수술이 불법이었대, 그게 죄였대 이러면서 놀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임신 중절과 관련한 자기의사, 이렇게 과감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여러 여성들 또 그리고 단체들 이런 데 노력들이 있었고요. 결국은 2019년 헌법재판소는 이 임신 중절, 즉 낙태라고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아요. 헌법 불합치. 왜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게 되냐면, 위헌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예 법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행법을 갖다가 준수를 하는 그런 형태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11일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결을 갖다 내리게 되죠. 영상 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낙태죄는 합헌이다! 낙태죄는 해제해라! 자기 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1953년에 생긴 낙태죄가 66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를 할지 말지 여성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여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도 숨어서 낙태 시술을 받고 그러다 생명을 잃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헌재 결정을 놓고 한쪽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뒀습니다. 10달의 임신기간,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20년 가까이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양육기간도 거론했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시기의 낙태를 처벌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연간 5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지만 처벌은 거의 없어 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할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을 조화롭게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7명과 달리 합헌 의견을 낸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은 불편 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의 편승에 낙태를 허용하면 우리 역시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이렇게 66년 만에 낙태죄, 임신중절죄는 이제 사라지게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갖다 시켜라 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같이 또 영상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년 전 낙태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4대 4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겨우 합헌이 유지될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바뀐 겁니다. 오늘 헌재 결정문에 이 같은 달라진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재는 낙태 처벌 조항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범죄로 보는 현행법,
헌재는 이 조항이 태아의 생명권에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7년 전 판단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헌재는 특히 현행법이 낙태가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살피지 못했다며 다양한 예를 들었는데요. 누군가는 소득이 부족할 수도, 자녀 여럿을 키울 여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신한 여성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고통을 강제당하고 있다며 경력 단절 문제까지 언급했는데요.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면 낙태의 허용 사유를 넓혀야 한다는 전향적인 판단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2주. 적어도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태아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는 건 부정하지 않는다. 단 의학적으로 태아가 인간에 가까워졌다고 인정되는 단계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22주 내외부터라고 할 수 있다. 22주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제한하되 그 전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또 단순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보장해 낙태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낙태죄의 효력을 바로 없애는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당장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돼서 법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헌재가 22주로 제시한 낙태 결정 가능 기간도 입법권자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법을 제정해야 되는 거죠. 이 낙태와 관련해서는. 그 전까지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헌법 불합치니까는 2020년까지 12월 31일까지 법을 갖다가 제정을 해라라고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헌재가 제시한 그러한 이제 낙태 자기결정권의 한도를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14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견을 갖다 낸 재판관까지도 자기결정권을 최대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14주까지는 허용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냈고요. 22주는 한도를 22주까지는 되고 22주 이후는 안 된다라고가 아니라 22주가 일종의 어떤 그 예를 든다면이라고 제시를 했었던 거죠. 바로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22주, 24주 정도까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한 예로 이렇게 했고요. 바로 22주를 예를 드는 것이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이라고 이제 봤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검찰에서도 이것을 갖다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거는 이제는 우리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내리게 돼요. 같이 영상 보실게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경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자체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대로 유죄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가 낙태를 한 미성년자 A양. 원래대로라면 A양은 재판에 넘겨졌겠지만 최근 검찰은 A양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새롭게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낙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먼저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사회 경제적 사유가 명확할 경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임신 기간이 12주에서 22주까지이고 낙태 사유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 중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기준 마련은 앞서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예외 없이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A양의 사례는 헌재의 결정 이후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해외에서도 임신 12주 이내라면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인부의 요청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선고 유예를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할 필요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사건은 원래대로 유죄를 구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한 사례로 거의 이제는
태어나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아이였었는데 그랬는데 낙태를 시킨 경우에요. 이 경우에 의사는 살인죄까지 이렇게 검찰이 기소하게 됩니다. 그 뉴스도 같이 보시게요. 출산을 불과 6주 앞둔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제왕절개를 통해 나온 아기가 당시 울음을 터뜨렸다는 의료진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의사에게 살인죄까지 적용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 한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낙태 허용 기준 22주를 훌쩍 넘긴 임신 34주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낙태죄와 함께 살인죄까지 적용해 의사를 구속했습니다. 낙태 수술 당시 제왕절개로 나온 아기가 살아있었다는 첩보를 받은 겁니다. 경찰은 수술 후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의료진 진술, 그리고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에서 아기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었던 점으로 밀어 의사가 아기의 생사를 판별할 수 있었고 의도적으로 살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태아 낙태는 이유와 시기 등을 따져 낙태죄만 적용받지만 태어난 아기의 목숨을 빼앗을 경우 살인죄로 처벌됩니다. 34주라고 하면 생생안에 가까운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 거부했어야 될 같은 의사로서 상당히 좀 자괴감을 느끼죠. 하지만 해당 의사는 아기를 고의로 살해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낙태 의사에 대해서 살인죄를 갖다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같이 보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입법을 해라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0년 드디어 이제 후반부에 입법 예고를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낙태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합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계는 정부가 14주로 한정해 사실상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본 궤도에 오릅니다.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성범죄 피해 등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대상에 사회 경제적 사유도 새롭게 포함됩니다.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안의 주요 쟁점은 낙태 허용 기간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해지는 임신 22주 내외 전까지는 낙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관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이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이 같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사실상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여성계 원로 100명은 범죄화가 아닌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의료체계 마련 등으로 낙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최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자문기구도 형법의 명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에 임신 주수를 넣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으면서 그 여성들에게 어떤 위화나 협박을 하는 수단으로만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고 정한 시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2020년 말까지 12월 31일까지 입법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뜨겁게 논쟁이 되는 가운데 또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사실 입법이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개정 낙태 허용 요건은 그 전까지 낙태가 불법이었었던 그 전까지는 어떤 그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었던 거를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그리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을 하겠다. 바로 요거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낙태가 에서 이제 낙태를 갖다 허용하는 기간이 12주에 자유롭게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4주까지 자유롭게 허용을 하고 뭐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주까지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정안을 갖다가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성단체라든가 이제 반대를 했었던 거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그 법률적인 그런 제한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낙태법을 갖다 폐지를 하라는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 또 영상 보시겠습니다. 폴란드가 기형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자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임신 8주 이상 낙태 금지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를 지원하는 행정명령으로 가톨릭 주교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낙태 찬반 논란을 이어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거리로 뛰쳐나온 여성 수천 명이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합니다. 기형을 지닌 태아에 대해서도 낙태를 허용하는 게 위헌이라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석 달간의 유예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되자 여성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선 겁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숨질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마저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여성이 분노했습니다. w jakim stanie chcemy rodzić te dzieci. Nie chcę kiedyś zajść w ciążę i patrzeć na dziecko, które umiera mi po porodzie, bo ta myśl mnie przeraża. 미국에서는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과 찬성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얼마 전 공화당 의석수를 늘린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임신 8주 이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 1차 심의를 통과해 곧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로 검사해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면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는 겁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관련 기관에 연방가족계획기금이 투입되는 걸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무효화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And it reinstates the changes that were made in Title X and other things, making it harder for women to have access to affordable health care as it relates to reproductive rights. 미국 가톨릭 주교회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가톨릭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정답을 찾지 못하는 낙태가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예,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는 이렇게 낙태와 관련된 찬반, 논쟁이 뜨겁죠. 특히 여기에 이제 또, 카톨릭과 관련된 그런 이제, 국교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남미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심한 상황이고요. 이 선진,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그럼 어떻게 됐느냐?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하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냐? 결국은 낙태법 폐지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하는데 불발이 됐어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이제 공백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 혜택도 없고 이게 낙태가 범죄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뜨거운 그런 이제 논란들이 지속되게 되죠. 그 영상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해부터 임신 중단, 이른바 낙태가 더는 범죄가 아니게 됐죠. 지난해 국회가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한을 넘기면서 얼떨결에 낙태죄가 사라지게 된 건데요. 입법 공백에 따라서 처벌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 등 통상적인 의료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국회는 끝내 낙태를 죄로 규정한 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낙태 처벌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낙태가 더는 죄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낙태죄를 유지할지 완전히 폐지할지 명확한 방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생긴 그저 법 공백 상태인데다 이제까지 임신 허용 기간 외에 낙태죄 그 이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던 만큼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적정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건강보험도 친족 간 임신이나 성폭행 등 제한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적용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나서 개선할 문제긴 하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앞으로 낙태를 어떻게 할지 명확히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후속 조치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성운동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우선 낙태가 비범죄화된 만큼 이제 적절한 의료 혜택도 보장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 임신 중단 약물 유통도 돕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 합법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아직 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입법의 그 힘으로 좀 실천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반대로 낙태죄가 이대로 폐지된 건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낙태 허용 기간 등을 서둘러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법도 없고 따라서 지원도 없는 총체적 공백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건 결국 당사자인 여성들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네, 우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하지 못한 상태이고 2021년도 입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그 한 해가 거의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 후반부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지적이 됐었고요. 특히 낙태죄 폐지 후에 의료계 특히 이제 의학 제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사후 피임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사후 낙태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신 중절을 갖다가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법적으로 보완이 안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위 미프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미프지미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러한 낙태약 이런 것들도 허가를 갖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공백 상태에 이제 빠지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태이고요. 또 이러한 입법 공백에 이제 더불어서 임신 중지라든가 또는 여성들이 굉장히 혼란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거죠. 1년 동안. 자,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올 초부터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임신 중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여성은 임신 중단 방법을 찾다가 중국산 약을 구해 먹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임신 중단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친구가 중국에서 만든 미프진 약물을 사왔었어요. 복용 뒤 한 달 동안이나 출혈이 이어졌습니다. 복잡하고 약간 조잡한 루트를 통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서 처음을 받았다면 사실 훨씬 더 짧은 시내에 건강하게 마무리했겠죠. 출처 불명 임신 중지약이 유통되는 것은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아 의료계 내부조차 임신 중지약 시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임신 중절 수술을 둘러싼 혼란도 그대로입니다. 형법 등 근거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 수술 가능한 임신 기간 등을 놓고 판단이 제각각입니다. 해봤자 6주, 8주, 그 정도까지만 해도 최대 가면 충분히 출산할 정도 이했을까 정확하게는 진료를 좀 주셔야지 되겠지만 쉽지는 130이세요. 낙태를 하려면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옛 법조항도 그대로다 보니 아직도 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신혼생활을 다 하긴 하거든요. 남자친구.
낙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에게는 그런 안전이 담보되지도 않고 의료계에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7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올해 안에 통과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민정희 기자와 이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민 기자. 낙태죄 조항이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게 2년 전 일인데 그 이후에 이 후속 입법이 하나도 안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기존 형법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게 이 헌법재판소의 2019년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합법적인 낙태 허용 범위를 정한다면 그 기준을 몇 주로 할지를 입법을 통해 정하라는 취지였는데요. 입법 시한이 지난해 말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국회는 형법이나 모자보건법 같은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후속 입법이 안 되면 임신 중절 수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네, 그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임신 기간 상한선을 법으로 제한할지 말지조차 아직 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의료 현장에서는 그 임신 기간을 병원마다 좀 제각각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병원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어떤 병원은 6주만 지나도 중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뭐 최대 20주까지도 가능하다고 한 곳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처 불명의 이제 임신 중지 약물 사용이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던데요. 왜 이게 아직 정식 도입이 안 되는 거죠? 네, 아직 국내에는 허가된 약이 없습니다. 예. 지난 7월에 국내 제약사가 미프지미소라는 임시중지약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 글로벌 임상시험을 거친 약인데 이걸 국내에서 다시 팔려면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아직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사 기한이 원래 지난달까지였는데 지금 기약 없이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데 후속 입법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국회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너무 크고 예. 다른 안건에도 좀 밀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출된 정부안을 보면 임신 14주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낙태를 허용하자고 돼 있습니다. 15주부터 24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는데요. 이런 정부안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은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이게 기존의 형법과 다르지 않다. 아이의 기간에 따른 처벌 조항을 없애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낙태에 관련해서는 뭐 의사의 진료 거부권이라든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라든지 정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신속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민정희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낙태와 관련된 임신 중단, 임신 중절과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반 논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낙태 찬성론자의 경우에는 친선택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프로-초이스, 즉 선택을 갖다가 찬성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는 앞대가리만 읽어볼게요. 제가 소생자 평정사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소유권 논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로 여성이 태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생산 논거예요. 여성은 태아를 생산함으로 태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결정권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율권 논거예요. 여성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평등권 논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려면 낙태 결정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정당방위 논거. 여성은 자기 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고요. 사생활 침해 논거로서는 낙태는 임산부의 사생활 문제로 낙태 금지를 갖다가 요거는 사생활 침해하는 그런 이제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낙태 찬성론자, 친선택론이라고 얘기하는 프로초이스 입장에서는 소유권 논거, 생산 논거, 자율권 논거, 평등권 논거, 정당방위 논거, 사생활 침해 논거를 갖다 들어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낙태를 갖다 반대하는 친생명론, 프로
life예요. life를 찬성한다 이거죠. 생명을 찬성한다는 의미의 pro life인데요. 낙태 반대 논거는 이렇습니다. 생명 존엄성 논거예요. 즉 머리만 읽으면 생무잠이에요. 생명 존엄성 논거는 모든 생명을 존엄하면서 태아도 인간임으로 마땅히 생명을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고요. 무고한 인간 신성 불가침 논거예요.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태아가 무슨 죄가 있느냐? 태아도 무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잠재성 논거는 수정란은 태아로 성장해서 성숙한 인간이 될 잠재성을 갖다 가지고 있고 또 태아도 자라서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갖다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잠재성 논거를 잠재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 즉 낙태를 갖다 반대하는 입장의 경우에는 생무잠, 생명성 존엄성 논거와 무고한 인간 신성 불가침 논거 그리고 잠재성 논거를 갖다 들어서 낙태를 갖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낙태의 윤리성과 관련해서는 태아의 인격성 문제에 있어서 태아도 인간인가 하는 문제들인 거예요. 관건은 인간의 생명의 시작을 갖다 언제로 볼 것이냐는 거예요. 다니엘 칼라얀에 의하면 그 위치에 따라서 유전학파, 발달학파, 사회 결과학파 이렇게 이제 나눠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전학파는 인간의 유전자를 지닌 모든 존재를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태아는 임신 순간부터 인간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발달학파의 경우에는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태아가 어느 정도 발달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 견해고요. 사회 결과학파는 태아의 인간성 여부는 이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또 낙태에 관한 특히 이제 세 가지 관점들 종교계, 법학계, 의학계가 조금씩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계의 경우에는 특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수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또 법학계 입장은 심장이 뛰는 때 또는 뇌파가 생겨나는 시점을 인간의 시작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의학계 입장은 인간으로서의 형태를 갖추는 시기가 대략 임신 후 약 12주 이후부터 즉 임신 3개월 이후부터가 인간의 형태로서 갖추는 그런 이제 시기다 라고 이렇게 입장들이 또 달라요. 결론은 보수주의적인 종교계 입장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프라이버시나 자신과 주변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그런 입장들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마찬가지로 과제로 주어드리겠습니다. 과제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다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